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 그, 참석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듣기만 하실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 많이 계셔갖고요.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할게요. 제가 그 두 번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할 얘기가 없어 뭘 얘기하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 원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다 못 끝내고, 그렇게 이제 마쳤는데, 원래 이제 8시까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얘기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이렇게 듣기만 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 놓고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드린 말씀은 제가 이제 원고를 올려드렸고요. 오늘도 이제 책에 나온 여러 가지 사정들,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제가 이제 따로 미리 이제 올려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못 드린 얘기는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들어오셔갖고 지금 오늘 많이 들어줬네요. 네. 자, 그러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잘. 네. 제가 지금 컴퓨터를 두 개를 보고 있는데 노트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여가지고 하나는 그 원고용으로 하고 하나는 네, 제가 여러분들을 뵙는 용으로. 예, 화면이 보이고 제가 요거를 음, 최민희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지금 들어오시기 힘들어서 계속 통과 중이라 요것만. 네. 저번에 그 약대동에서 만난 사람들 제 그 전반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주로 이제 그 그러니까 제 얘기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이제 그 1990년대에 어린이들과 그 가정, 특히 이제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90년대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마지막에 그 어린이 제 관심이 이제 어린이로부터 관심과 일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면 그 이후에는 이제 마을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90년도를 지나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저희 그 마을 도서관이 낙대 신나는 가족 도서관에 새로운 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로 왜냐하면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젊은 부부들이나 같이 동거인들이 조금만 사정이 나면 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뭘 할 만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고 또 뭘 저 사람이랑 좀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탁 찍어둔 분들은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다 이 마을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일꾼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그 어린이들을 키우고 싶어 하는 어린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자라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제 일본의 마치츠꾸리, 즉 일본의 마을 만들기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천이 일본의 가와사키, 즉 이제 일본의 가와사키는 일본에서 가장 시대말로 후진 지역이에요. 옛날에는 가와사키 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해양공업병인데 거기에 소위 도센징이나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인권운동도 시작되고 또 세계 최초로 어린이 권리 조례가 만들어진 도시예요. 가와사키가. 그리고 부천이랑 이렇게 같이 교류 도시였기 때문에 부천하고 가와사키가 공무원이 1년 동안 교환 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 노조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가와사키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전교조, 정교조의 회장이 가와사키 시장으로 어린이 권리 조례를 들고 당선이 된 것이었고, 그 90년대 후반에 이즈메 집단 따돌림으로 중학교 졸업식에서 패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애들끼리 패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그때 당시에 교사패와 그 중학교 졸업생들 패가 갈려져가지고 그동안 이제 원한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그 사회운동가 이다바시라는 분이 자기 애가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된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시민들 모두가 책임이 있다. 이런 공범의식을 느끼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가와사키 시에서 그런 조직운동을 펼쳐가기 시작하고 그것의 결실이 그 그런 어린이 권리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한 사람이 90% 이상의 당선율로 되고 세계 최초로 어린이 권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권리 조례가 오세요, 만들어졌 선생님. 네. 또 화면이 지금 전체 화면이 안 나와요. 슬라이드 쇼로 네, 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아, 불편하신가요? 그래요? 아니, 불편해, 조금. 왜 그런 게, 왜. 아, 제가 다음 거를 보기 위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유, 말을 어디까지 까먹었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마을운동을 이렇게 우리 약대동에 거기에 마을운동 팀이 이렇게 오게 됐고, 거기에 제가 이제 자극을 받아서 가와사키로 건너가서 마을운동을 보려고 했는데 이제 어린이 권리 조례를 보게 돼서 이제 그것까지 같이 들어와서 이제 부천에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이런 좀 시대적 분위기라던가 아니면은 그 약대동에서의 그 어린이라던가 이게 개별 가정에 대한 관심과 일들이 이제는 이제 지역 사회로 나오는 그 시기였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어린이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진행시켜 나가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우리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일하는 그때는 우리가 활동가라 요즘은 다들 활동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내부에서 지역 선교 일꾼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때의 우리 결심은 다 약도동 와서 살아야 된다. 지역 사회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공유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 거의 다 약대동에서 살았고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회복지관 이런 것도 처음에는 다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사회복지관이 생겼을 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지역사회에서 살았거든요. 거주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지역사회 같이 마을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공유가 돼서 다 들어와서 살았고, 이제 그런 어린이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자. 이렇게 결심하면서 이제 도서관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조금씩 지역사회가 좀 안정이 돼가고, 물론 우리가 그걸 다 만든 건 아니에요. 지역사회에 그때 이제 우리가 거리 풍경은 이렇게 교회까지 가다 보면은 막 기와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막 그런 데였는데 이제 약간 주택가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도 좀 들어오고 조금씩 이제 지역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때 그래서 우리 도서관은 가족 도서관이라서 거의 아이들을 막 봐주기도 하는 엄마 올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점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뭐 지역에서 이제 그때 타가소였죠. 부모가 이제 교사로 되기도 하고, 또 카페 매니저로 들어오기도 하고, 공부방에 다녔던 청년이 되어서 마을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새로운 가정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나가서 그 여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마을의 일꾼들이 생겨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뭔가 그 어떤 게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것이 유행이야 해서 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저희 약계동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부모 양육가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교복 입는 애들 별로 없었다고 그래서 10대 부모도 있었고 20대 부모도 있었는데
그들의 할머니가 다 5, 60대였고, 그때는. 그리고 이제 이 10대나 20대들이 살면서 그냥 뭐, 이혼이라는 정식적인 법적 절차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냥 나가고, 남편이 나가고 엄마가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애들을 이제 맡아서 기를 수밖에 없는 조부모 양육 가족이 되게 이제 많았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행정적인 서류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 소위 이제 사각지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네, 들어오셔갖고 계속.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각지대의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시락을 배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의가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도서관을 만난 주부들, 그다음에 교회 여성들, 그래서 솥단지 하나 들고 오고 뭐 들고 해서 이제 도시락 배달하는 은빛날개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도시락을 배달을 하다 보니까 7, 80대 이상의 우리나라 여성들이 글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회적 환경 자체가 그때 여성들은 굉장히 누구나가 가난했고 집안에 남성들이 먼저 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뒷바라지하고 다 공장 다니고 남의 집 식물살이 하면서 다 남성들 뒷바라지하고 남동생, 뭐 오빠 다 뒷바라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또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남다 보니 이제 글이라는 것은 글을 읽기 위한 뭐 그 한글이 아니라 어떤 생존했을 때 그냥 글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수학도 머리로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생존형 글일 뿐이지 그 지식 체계로서의 글은 갖추지 않았던 그런 여성들의 상황을 접하고 한글 교실을 만들게 됐어요. 되게 웃기는 거는 한글 교실을 만들었는데 이게 프레스를 달았는데 하얀 건 천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그걸 당사자들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 대상자가 원불교 그 저기랑 그다음에 남녀 호랑개교 신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교리를 읽겠다고 한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교도소에서 나온 한 4, 50대 남성들 글을 모르는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모셔오고 뭐 아들이 모셔오고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이랑 또 그 교회 선교 공간에서 2000년대의 중반 이후 그러니까 중반 이후까지 이제 그 밥상 공동체로 시작된 한글 교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1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 동네에 공간을 얻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어르신 프로그램들은 정책적인 정부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선교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 이제 타가수에서 제도화되면서 아동복지 조직으로 들어가면서 정부의 지원금이 생겼고, 근데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발전하면서 아동복지 시설로 편입이 돼서 정부 지원금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은빛날개나 새로운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사각지대를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공유 의식 하에 정상적인 정부 지원금을 안 받고 전부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공모 어떤 정도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을에 그렇게 그 여성 노인들이 많은지 이제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많이 오고 저희는 또 대접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조적인 공동체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그 흐름 자체가 어린이에서 출발해서 가족으로 또 가족에서 이제 지역 사회로 나오면서 이제 그 어르신들 프로그램들이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꼬비 청소년 심야식단이라는 거리 청소년 밥상이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익명의 기부자가 그 씨앗 자금을 이제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밥차와 일정의 지원금을 지역사회 어떤 다른 데 있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거를 좀 진행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어디다 썼으면 좋겠느냐를 의논했는데 제가 이제 그 청소년들
음, 저녁을 마을 식사로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그때 이제 꼬비 청소년 심야식당에는 밥차가 탄생하게 됐는데 저희 부처는 이 밥차가 네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거기도 교회예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청개구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부천역에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밥차를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저희 부천역이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노숙인들도 참여하는 밥상이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 중심에 그러니까 저희는 꼭 너희가 가출한 애들만 와야 돼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마을의 청소년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밥상이고 또 저 고강동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마을에서 초등학생들이 많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밥상이 있고 또 저 소사동에서는 또 이제 청개구리에서 파생된 마루라는 식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곳 저곳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청개구리 두 번째 타자로 이렇게 시장을 했고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교육청이랑 협약하는 건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교육청에 등장 우리 교육청 역사상 할머니들이 돌아가고 협약식 한 거는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들이 2000년대 되면은 많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공동체가 단단해졌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과 우리 선교일들의 생각은 이 프로그램이 늘 지역사회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저 돌봄의 객체가 아니라 주민이고 또 시민이다라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마을에서 세대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꼬비 청소년 심야 식당 할 때 이게 일을 마치면 11시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는 그때 다른 식당에서는 다 설거지할 시간이 없고 인력이 없으니까 11시에 다 집에 가야 되니까 일회용 그릇을 사용했는데 우리만 특별히 스텐 그릇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잠이 없잖아요. 새벽 4시에 오셔가지고 그 그릇을 다 삶아서 그렇게 도와주셨고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세대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적인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요 글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실 책에도 있지만 제가 이제 거기에서 발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르신들하고 한글 교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이제 여기에서 텍스트 밖의 삶이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가 글로만 책으로만 아니면 거의 대부분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학교라는 어떤 틀에서 보는 학교와 글과 그 텍스트 중심으로 보는 세상과 아니면은 그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성된 다른 텍스트 밖의 삶이 있다라는 걸 저는 어르신들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텍스트 안의 세상이었는데 그만큼 유연하고 굉장히 그 우리가 어르신을 대상화할 땐 돌봄의 대상이고 늙어서 너무 힘들고 나라가 뭘 해줘야 되고 막 치매가 있으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너무 즐겁고 그 안에서의 역동적인 그런 삶의 현장들이 있다라는 거 저는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앞서 아이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이들도 뭐 알고 보면 제가 가정이 뭐 옛날에 풍부모란 말을 썼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보니까 엄마가 막 그래서 애가 저 모양으로 될 수밖에 없었어라는 굉장히 편견, 그것도 지식의 권력이잖아요. 그 눈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제가 약대동에서 그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동감을 봤을 때는 절대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고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삶 자체도 그냥 노인들로 일반화할 때는 아주 획일적인 이미지밖에 들어오지 않지만 사람들이 개별화시키고 그 삶을 새로운 이야기로 구성해낼 때는 굉장히 다른 것들이 보여서 아주 활발한 삶의 구성체들이 되고 서로 공동체들이 이어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볼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서로 불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에 썼던 거는 어르신과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삶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시대 여성 노인들이 갖고 있는 건 첫 번째는 남편이 주로 때려요. 그리고 주로 그 남편이 술을 마셔요. 그리고 세 번째 꼭 바람을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르신들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한글 교실을 하면서 한 5년 되니까 내가 왜 어르신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냐. 왜냐하면 어제 기역 니은을 하면 한 달 후에도 이제 기역 니은 하거든요. 뭐 학교에 갈 것도 아니고 뭔가 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좀 그런 상상력들을 같이 나누는 매개체로서의 글인데 이 속도를 보니까 그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르신들하고 문화적인 활동을 해봐야 되겠어. 제가 개인적으로 딴따라 출신이라 그래서 연극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르신들한테 알고 계시는 게 무엇냐라고 여쭤보니까 흥부놀부전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흥부놀부전에서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녹음을 했어요. 얘기가 다 달라요. 뭐,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통해서 흥부농부전을 배워서 그 얘기밖에 모르잖아요. 그 텍스트밖에 모르지만 이분들은 드라마를 보거나 어디서 듣던 거, 기억하지 못하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너무 다른 거고, 제가 여기는 이제 성인밖에 없으시니까 어르신들이 흥부놀부전을 시작했는데 흥부가 자식이 많잖아요. 놀부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걸 해석을 흥부는 가난했지만 정력이 좋아. 그리고 놀부는 돈 버는데 저기 해갖고 밤에 잠자리를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왜 우리 동화책에는 뭐 박을 탔는데 뭐 흥부가 뭐 마음이 좋아가지고 뭐 여기를 받아들이고 어쩌고인데 이분들은 근데 다 되게 터반하고 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연극을 할 때마다 내용이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을 할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외에도 다른 연극을 할 때 우리가 연극할 때 그 합의됐던 내용이 아니라 주로 남편이 술을 먹고 때리고 바람을 피고 그런데 다 여자 잘못이고 또 거기 나온 시어머니들 다 못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것들은 그런 어르신들의 삶이 여성 노인이라는 일반화된 것을 넘어서 굉장히 삶의 맥락들이 어떨 때 보면 되게 재밌고, 어떨 때 보면 되게 슬프고, 어떨 때 보면 눈물겹고, 분노하고 이런 삶들이 많았는데, 그런 삶들을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맥락, 그러니까 새롭게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맺 맞는 아내의, 이것도 꼭 어르신이 얘기할 때 내 친구인데, 뭐, 누가 그러는데라고 딱 이게 다 자기 얘기예요, 그게. 음, 자기 얘기들을 하고, 어, 그러면서 그런 폭력들을 대할 때 주로 이제 분하기도 하지만 여성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낡은 이야기들을 다 많이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새롭게 해가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어, 그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주로 이제 노인이나 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으셔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시대에 노인들 특히 이제 이 노인들 프로그램은 주로 노인들뿐만 아니라 다들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어디 뭐 평생학습이나 어떤 활동에도 여성들이 80% 정도예요. 그래서 여성 노인들하고 뭘 할 때는 그 문화적인 프로그램은 되게 좋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스스로도 그런 것들 할 때 스스로 어, 나서서 구성하고 이야기들을 새로 쓰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제가 이제 일본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우에노 치스코라는 분의 그 그림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돌봄을 생각하고 마을의 어떤 일구를 생각할 때 주로 여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돌봄이 더 중요해지고 지역사회 돌봄이 더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 좀 여성의 위치가 예전과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로 여성들은 그러니까 자의에 상관없이 돌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뭐
뭐 젊은 여성은 일을 하더라도 육아나 어떤 가사일에 대해서 사회 구조가 여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나이가 들었어도 이 돌봄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그 속에 놓인 여성이라는 주체를 어떻게 하면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일부는 돌봄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의 돌봄. 우리는 돌봄이 되게 획일화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을에서 그 개개인의 삶에 맞추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디자인할까? 이런 게 일본에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서 제가 이제 이런 비교표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것들이 민간의 협력이잖아요. 근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관의 무게가 많이 갈 때는 그 재력이라든가 행정 중심으로 갈 때는 돌봄이 되게 그 중심으로 복속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살아나가면서 생동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시민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제 전에 그 인종환 교수님 강의할 때도 이런 의료 돌봄에도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이 돌봄 역시도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그런 능력들을 개발하고 상호 결속되어 있어야 이런 관에 눌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의 능력 개발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분도 그런 말씀을 하고 또 하나는 주민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말씀을 쓴 것은 주민은 그냥 행정적으로 대상화하는 그런 단위로 쓸 수 있지만 시민은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의식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민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저도 이제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민 주체라는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청소년들 또 이제 예, 그 여성들 이렇게 같이 해봤을 때 돌봄에서의 주체화도 중요하지만 돌봄은 서로 돌보는 우리가 이제 누구를 돌본다,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훨씬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도 돌봄을 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돌볼 때는 돌봄의 수혜자 역시 타자화되는 게 아니라 주체화되고 제가 앞에서 텍스트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삶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그 이야기가 공동체에서 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없이는 우리에 대한 것도 없다는 장애인 권리 운동에서 가져왔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돌봄을 디자인할 때도 돌봄의 수혜자라고 명명되는 사람들의 의견, 그 사람들의 입장도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 입장을 끌어올 수 있는 게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야, 네이밍할 때 노인이야, 환자야, 장애인이야, 이주민이야 이렇게 딱 분리하는 행정적 용어를 쓸 때는 굉장히 집단화하고 획일화하고 목소리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압도당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노인의 특성은 이거야. 그럴 때 노인에게는 되게 다른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인을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환자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은 그래. 그런 청소년들 원래 그래. 이게 전문가의 권력이 있는 논리에 압도당하면 되게 그 삶의 다양성들을 우리가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실종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돌봄의 관계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구성해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문화 프로그램이 되게 좋다라는 것은 그 세팅 속에서 그 배치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삶을 토해내고 피드백받는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들 제가 이거는 사실 제가 이야기 치료를 공부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구조주의적인 입장이긴 한데 새로운 이야기를 쓴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사회로부터 받은 생각 있잖아요. 아니, 노인은 이런 거지. 노인이 이렇기 때문에 노인이 이래. 노인은 조금 더러워. 냄새나. 아무것도 못해. 좀 고집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이렇게 주도적으로 되면 내가 노인이 되면 그렇게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다른 사회적 발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이야기들을 생성해내는 돌봄의 공동체. 이런 게 바로 우리 마을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관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기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말하기 능력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된 약자의 말하기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내 스스로가 다른 이야기로 말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그 새로운 마을 공동체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강한 의견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이야기로 쓰는 거는 이제 그 이야기를 스캐폴딩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질 때 이렇게 이렇게 건물을 지탱하는 이 막대기들이 있잖아요. 이걸 스캐폴딩 한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구조화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 추리에서 스캐폴딩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게 그 개념을 좀 가져왔는데 다른 이야기로 말하고 내가 돌봄의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돌봄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환원의 관계가 공동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텍스트 밖의 세상을 읽으려면 일단 우리 스스로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또 이제 다양한 매체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낸 음, 정말 기구한 삶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까지 살아낸 그런 것들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함께 마을로 나가서 시민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야기 치료학회에서 그 어르신들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발표한 건데 이거 역시 이제 제가 원고 올렸으니까 읽어보시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사진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시작한 밥상 공동체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 시작할 때는 아무런 이제 재원 없이 다 이제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 교인들의 지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밥은 해드리지만 설거지는 절대 안 해드렸어요. 특히 이제 여성 노인들은 다리를 절면서 집에서 다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는 서로 이제 공동체로 해서 설거지 당번도 다 정하고 회비도 막 5천 원씩 내고 이제 회의도 하고 이런 구조로 조금 더 자조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초기 멤버인데 지금은 살아계신 분들은 다 허리가 이제 꼬부라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한글 교실이 시작됐는데 그때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막 구걸해서 쓰기도 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천에는 그 성인 문해교실이라고 그래서 한글 교실 연합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점점 이제 지역사회로 나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화 프로그램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사람도 되게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할머니들이랑 궁합이 잘 맞나 봐요. 제가 어쨌든 너무 재밌게 하고 헤어지기 이제 싫어서 이게 되게 재밌게 진행했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흥부와 놀고 뭐 인형극단도 해봤고 그다음에 사진도 막 찍어보고 이런 거는 제가 부천에 있는 문화재단에 공모를 해서 젊은 보조인들이 와서 그 문화활동가들, 영화 감독이나 공부한 친구들이 와서 이제 도와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영화를 찍었거든요. 이 100점짜리 내 인생은 노인영화제에서 이제 3등을 했고, 청춘 꽃매는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금도 300만 원 받았는데, 이 이거를 통해서 이후에 또 이제 영화를 계속 찍게 되고 막 래퍼도 했고 하여튼 흉내낼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거의 결정체가 이제 세대 공감 사창단.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이에서부터 중년 노령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요런 활동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런 그 예시를 들어본 거고 이제 영화 찍기 전에 이제 카메라
이거를 이제 태어나서 처음 해보셨다는데 굉장히 이제 신기해하고 좋아하셨는데 이런 거 젊은 활동가들이 와서 하니까 그것도 아주 즐거워하셨고 이 사진도 개인의 사진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저는 마을 사진도 찍고 이 마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런 것들로 쭉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진 프로그램도 구성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100점짜리 내 인생인데요. 요게 이제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요게 너무 재밌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어떤 그 한글 교실의 다른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섬에서 태어났는데 섬에서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해갖고 아이들 둘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많이 배운 여자로 며느리를 바꿔친 거예요. 즉 많이 배운 여자, 중학교 나온 여자로 바꿔치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애들 둘을 데리고 섬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흘러 부천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고 지금은 이제 그 자녀분들이 다 결혼하고 독립하고 그때서야 이제 여기 우연히 오게 돼서 한글도 배우고 자기는 100점짜리 인생을 살았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영화 하시는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로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꼭 대본을 들어요. 대본을 읽지는 못하는데 꼭 들어야 이제 그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배우들이 대본 들고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꼭 들고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그 남편이 바람을 피고 그 바람을 피고 그다음에 그 저기 막 여기를 막 때리고 그렇게 해서 쫓겨난 걸로 바뀌고 그다음에는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 복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죽여. 남편이 병에 걸려갖고 일찍 죽고, 시어머니가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막 이런 자신들의 이상적인, 예. 그래서 요거를 그때 옷을 입고 다 이제 해서 노인영화제에 제출을 그냥 해봤는데 3등이 됐어요. 그래갖고 처음으로 부천시에서 내준 버스를 타고 지금 서울에 있는 무슨 그 종로상가에 있는 극장에 가서 막 굉장히 신이 났었는데 이때에 저희가 꼽사리 영화제를 만들었어요. 이 꼽사리 영화제는 부천에는 희판이라는 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꼽사리 껴서 만든 영화제인데 지금은 사실 부천시가 훔쳐갔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뒤에 이원우 목사님 계시네요. 여기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거 부직포 깔아놓고서는 저희가 475만 원으로 제가 공모 사업 내가지고 이렇게 마을 주민들 우리 어르신뿐만 아니라 마을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다 여기를 밟고.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 동에서 자치회에서 부천시에서 3천만 원을 받고 다 망가먹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런 영화입니다. 요거는 그때 예, 그 우리나라 최후의 그 변사라고 하죠. 그분을 어떻게 섭외를 해가지고 초등학교에 정말 남녀노소 세대 공감이 다 이거를 보고 광란의 밤을 함께 즐겼던 굉장히 훌륭했던 네, 영화제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대가 이렇게 같이 춤추고 놀아봤던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우리 중학생들이 화장하고 그 춤추려고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영화를 뺏어가가지고 네, 술 먹고 다 망가져 버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시고 요거를 A반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B반에서 왜 니는만 찍냐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는 B반에서 치매를 주제로 찍었는데 이게 대상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청춘 꿈입니다. 제가 대본을 썼더라면 굉장히 틀에 박힌 대본을 썼을 텐데 이 청춘 꿈에는 이 어르신들의 결론을 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치매가 있어. 그럼 뭔가 제도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부터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친구를 번갈아 가면서 찾아가고 국수를 끓여주고 또 친구를 데리고 타발에 놀러 가고 아니, 이런 걸로 구성을 했는데 이게 예, 전국 거기에서 이제 대상을 받았어요. 이 기세를 위해서 질풍삼녀라고 또 꽃사리 영화제로 계속 영화에 출연을 하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청춘 꽃면 만들기 전에 요 이제 우리 마을 감독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요런 이제 집을 하나 세를 내가지고 여기서 막 한글도 배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거든요. 예, 그런 활동하는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바람핀 남편을 죽이고 이런 것으로 이제 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거 저희가 이제 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300만 원을 또 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300만 원을 또 어떻게 나누냐. 그래갖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을 못하게 그때 밀양에서 송전탑 그 할머니 투쟁하시는 분들 이렇게 초대해서 콘서트 열고 또 그때 세월호 가족 위로잔치를 이제 열어서 그 돈을 잘 쓰고 젊은 감독에게도 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참여해가는 그런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특히 세월호는 처음에 그 어르신들이 초대했을 때 제가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오기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노인에 대한 편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위바위보해서 어떤 부부가 오셨는데 저희는 세월호 가족 위로잔치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을 안 하고 어르신들이 나가서 재롱잔치를 했거든요. 막 트로트를 부르고 막 서로 춤추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서 굉장히 이제 좋았고 나중에 글을 배우면서 또 광화문에 편지도 쓰고 그런 식으로 이 사회의 문제라든가 이슈에 점점 다가서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됐고 저희 어르신들이 선거를 하면 다 그때 일본이 전부 그 빨간 땅이었는데 다 일본을 그러니까 좋든 싫든 다 일본을 했거든요. 그런데 찍더라도 그런 정치적인 공부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예비 시의원이라든가 예비 국회의원을 불러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그런 공부들도 계속 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라디오, 저희의 꿈은 이제 이 라디오를 해가지고 막, 전에는 전 지역에 막 전파를 타고 막 이런데 이 전파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녹화해서 지역사회 그때 우리 이제 카페가 있어요. 마을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방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활동들 이어졌고 이 할수다 할매들의 수다에는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우리들의 세상을 이제 근데 여기서도 그게 이제 2014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자단을 뽑는데 이렇게 늘 우리는 뭘 하면 막 잔치를 하고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거의 정례화해서 마을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긴 저희 도서관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할매들아 수다 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요렇게 진행됐다. 요걸 좀 보여드렸고, 에, 여기 뭐, 저희가 DJ를 뽑아야 되는데, DJ라는 것을 어떤 뜻인지 막 설명하니까 어르신들의 메인 두둥이라고 해가지고, 메인 두둥이 선발대회도 이제 열었었고, 뭐 이런 질문들 딸아들 사회며느리 뭐가 다르냐 자식 사는 게 좋냐 개 키우는 거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데 자기보다 더 좋은 거 먹이더라 이게 불만이신 거죠. 이런 데 대한 이야기들을 한반 토론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 사례도 나와 있는데 그 되게 이제 까칠한 진짜 좀 약간 성질 나쁜 분이 계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되게 감동했어요. 이분은 이제 자기네 집 지하방에 빈 지하에 가보니까 가출한 애들이 라면 끓여보는데 결국 걔네들을 불러갖고 집에서 이제 밥상 공동체를 근데 그런 게 되게 그, 그 할머니가 어떤 그 예전에서의 그 마을 공동체에 있었던 그런 따뜻한 관계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아이들을 그냥 아무것도 묻고 따지는 거 없이 끌어안았던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되게 힘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위상도 되게 달라지는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가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저희가 춘향전을 했는데 춘향전도 되게 또 뒤죽다 이것도 되게 달라져요. 우리는 변사도 되게 이제 못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얘 두고 간 그 이몽룡보다는
그 감은 좋고 좀 괜찮은 변사토를 잡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을 막 주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뭐 그런 재미도 있었고 오른쪽은 여성의 전화에 래퍼를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인형극 요거는 이제 저희 부천의 문화재단의 공모 사업으로 제가 이제 이 과정에서 진짜 제가 이제 1년에 공모 사업 쓰느라고 아주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 공모 사업 쓰느라고 아주 굉장히 진짜 뼈를 갈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공모 사업들이 이제 저희처럼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없었고 써서 냈다 하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풍족하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책을 어, 예를 이제 들어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은 어르신 같지만 요거는 요 디자이너가 계속 같이 지내면서 딱 특징을 잡아서 썼는데 어르신들은 딱 보고 누군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하나 냈는데 이게 저희가 그 예산 문제로 딱 몇 권밖에 안 한 게 지금도 한이 되는데 너무 책이 네, 너무 좋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를 관 속에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 자기 이야기를 풀어냈는데, 나중에 책으로 낼 때, 우리 아들이 보니까, 우리 뭐, 딸이 보니까 요 얘기는 빼다오. 그래서 그거는 뺐거든요. 좀 아쉬웠었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책으로 요즘은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자서전도 많이 쓰시고 근데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 봉사자들 붙여갖고 다 듣고 녹음해서 풀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또 무슨 자서전 프로그램도 많고 하여튼 굉장히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기 개인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는 이런 보물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마을의 되게 재산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 이제 방송, 이제 저희는 청소년 어린이들 그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미디어 작업들을 계속 했고, 저희 이제 꽃살이 영화제가 제가 아까 삐졌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는 꼬비 청소년 심야식당에서 꼬비 청소년 영화 축제로 계속 이 맥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청소년 축제, 꼽사리 영화제는 부천에서 아마 우리 주민 영화제로서는 처음이고, 이 청소년 영화제도 굉장히 그 마을 영화제로서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영화제로 자리를 잡았고 이 꼽사리는 부천 피판 영화제의 꼽사리일 거야라는 게서 꼽사리 영화제고 이 아이는 꼽이에요. 꼽사리의 캐릭터. 여기는 서랍의 먼지를 형상화한 건데 이 서랍에 있는 누구나의 추억이 있다. 그거를 꺼내자는 거에서 이제 꼽이고 마을 분들이 이 꼬비와 꼽살이라는 이름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이후에 청소년 심야식당의 이름을 공모했는데 꼬비가 단연코 많았습니다. 그래서 꼬비 청소년 심야식당이 이어져 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요거를 계기로 해서 여기 이렇게 저희만 MT도 갔거든요. 어르신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가서 막 내 나이가 어때서를 틀어놓고 막 같이 춤추고 굉장히 여기 김연자 원장님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 꼬비마을 주제가 같은 것도 만들어갖고 같이 부르고, 그래서 개인에서 이제 같이 공동체로 나오고 공동체에서 지역사회로 계속 서고 자기의 자리를 서고 그다음에 참여하고 또 세대 공감으로 하나가 되는 다양한 그런 다양한 모습들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이회 때 우리는 여기 부천시장인데 안 불렀는데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옛날에 그 시골에서 막 망국기 달아놓고 운동회 하면은 막 그 주민들이 다 와가지고 막 도시락 까먹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럴 때가 딱 그랬거든요. 밤까지 막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막 뭐 마시고 먹고 하면서 다 이렇게 참여했던 네, 그런 영화제도 만들어냈고 어르신들도 여기에 이렇게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마을 카페에서 마을 음악회 같은 거 할 때도 저희는 꼭 어르신들 꼭 빠지지 않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 노는데 부쩍 바가지다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린이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것도 참 중요한 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예전에 요
김현정 선생님 젊었을 때 모습이 계시네요. 우리 김현정 선생님 굉장히 학습의 달인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사회복지가 뭐냐 이런 걸 되게 쉽게 알고 싶다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중년 여성들의 마을복지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 공부 모임을 열었어요. 근데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교재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전공책 보면 되게 딱딱하고 쓸데없는 용어들이 많잖아요. 일상적으로 안 써도 되는. 그걸 다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랬었던 이런 공부하는 모임들이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게 우리가 일을 하는데 공부하는 게 많이 필요하다. 지금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꼬비 청소년 심야 시간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도 같이 담았고 개소식 때 이렇게 나가서 춤도 추고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것들 했고요. 왜 저희가 이제 세대 공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이제 짝꿍단 이제 마을에서 만나는 그 어르신들과 지내는 거, 그다음에 우리들의 따뜻한 이모 삼촌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수가족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혈연을 떠나서 마을에 있는 그런 가족들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90년대, 2000년 초반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나왔고, 이거는 저희 이제 부천의 통일문화에 나가갖고 2등 했나? 그래서 여기서 한 200만 원 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대의 코로나 전까지의 그런 좀 모습들을 좀 이제 담아봤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이야기들에 대한 소회인데 이제 거의 다 됐으므로 제가 요걸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요 글을 썼을 때 이제 8년 정도 됐었거든요. 요 글을 굉장히 오래전에 쓴 거예요, 사실은. 어르신들과 8년 정도의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실험 속에서 요모조모로 성장하셨고, 우리가 또 무엇을 보고 성장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더 확장된 관계의 형성과 지역사회를 나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편견들, 이런 것보다는 신나고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나가서 다양한 사람, 세대와 어울리면서 새로운 맥락들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새로운 이야기고, 노인이 꼭 다정하고 따뜻하고 지혜가 다 품어주고 막 이런 허황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다양한 존재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표현하고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내러티브의 확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런 세대 공감이나 마을 가족 등으로 확장해서 우리가 이야기의 진행을 새롭게 하자. 요 이야기를 그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의 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자금자금하는 소모임, 그리고 학습, 계속되는 학습. 그때 우리 수요인문학이라는 지역사회 모임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는 청소년은 답이 없다, 뭐, 내지는 청소년은 노는 게 답이다라는 또 모임도 있었어요. 또 성서 아카데미, 죄송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요런 이제 학습이 빚어낸 것들이 이렇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마을 관계자들이 만나서 지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글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될 교재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뭐 세금에 대해서, 뭐 정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고 그 글자를 15포인트, 20포인트로 해가지고 그림을 많이 넣고 쉬운 말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들도 있었고, 그래서 학습을 계속하고 이야기를 하고, 예. 어르신들도 학습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 더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게 적절하게 배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학습을 계속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니들 공부방, 이런 것들에 차분차분하게 자갈을 깔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결코 한 사람의 뭐 아이디어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치관의 변화가 아니라 그 밖으로 뛰어 들어가 보는 것.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생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돌봄을 할 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반드시 마을 공동체로 나가서 서로 어울려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은 완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씨를 뿌리고 또 내 스스로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활동하는데 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막 힘들고 물론 힘들죠. 그런데 그게 내가 스스로 즐겁고 신나야 그 에너지가 또 전해지고 저도 그런 걸 받는 거잖아요. 반드시 내가 즐겁고 신나는 일을 하자. 저는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반드시 공부하고 그 일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렇게 나가야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제가 얘기가 너무 많았죠. 네. 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서 화면 못 키시고 얘기 못 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 도영인 선생님이 새로 들어오셨네요. 여기 계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감기가 있어서 아, 네네. 스크린 안 켜고 잘 듣기만 했습니다. 아주 네, 훌륭한 감사합니다. 4년간 해오시고, 실전에서 그렇게 커다란 업적을 많이 남기시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네, 도영인 교수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오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쉬셔서 저거 하는데, 메시지를 보니까, 한번 들어와 보고 싶다고 그러셔서, 하여튼 편안하게,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아마 참여하실 것 같고, 오늘도 좀 일찍 가시는데, 하여튼, 우리 마을 대학이 제주도 수련회에서 가가지고, 거기 이제 교수님으로 만났고, 우리에게 저기 하늘춤이라는 해변에서 아주 멋진 춤을 가르쳐 주셨고, 제가 그 마을 수련회 끝나고 트립티, 우리 여기 계신 그 셰이팔 목사님네 트립티 갔을 때 또 저 밥을 사주시려고 그 제주도 시인이랑 같이 오셔서 이 트립티 최 목사님이랑 식사도 하고 춤도 같이 배운 지금 그래서 트립티에서 뭐 매주 모여서 그 춤을 추신다고 그러시네요. 하여튼 네, 네, 아직 많이 하지는 못했고, 음, 그리고 아이들까지 오고 했을 때는 한 10명 정도 어, 하고, 그래서 이게 공동체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세향 선생님이 음, 지역사회복지 활동 아주 뭐 다양하게 다 하셨는데,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워낙은 그 서클 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 저는 그냥 아마추어밖에 안 되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고 몇 음, 번만 하셔도 오세양 선생님이 이제 음악만 있으면 충분히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그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한 기운을 나누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저 제주도에는 지금 현재 그 최팔 목사님의 그 파트너로 일하시는 박미성 대표가 아주 젊으시고 지금 이제 사회복지 석사를 마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이론이 아니고 사실은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이 이제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오세영 선생님과 이제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주 그 오늘 좋은 거를 많이 실제로 하신 거를 이제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제 제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목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세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그 중요하게 제가 알아챈 거는 어,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거. 그게 아니면은 일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공동체라는 게 서로 좋은 기운을 전파를 하는 건데 보니까 오세영 선생님은 하는 일이 고생이 아니고 즐거워서 하시고 또 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하시니까 어, 하시는 일마다 이제 성공적으로 되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대상으로만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뭐 실전이 아니고 이제 이론만 갖고 얘기한 거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이렇게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제가 훨씬 더 존경합니다. 오늘 저 처음 들어왔지만은 제때 잘 타이밍이 잘 맞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 교수님은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로 활약하시다가 은퇴해서 지금 제주도에 살고 계십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저기 뭐야, 다들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그래도 화면 끄고라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모은 네, 선생님은 매일 감사라 눈치 보고 계시다고 쓰셔갖고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좀 아, 네. 말씀드릴게요. 오늘 좀 아주 큰 그 수업들을 막 아침부터 오후까지 막 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 몸이 막 처져 있고 힘들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 말씀만 들었는데 막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서 진짜로 제가 젊었을 때 모습이 보여서 되게 좀 울컥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오세양 저의 인생의 에, 롤 모델이기도 하고 저를 지지하고 또 이끌어 주시기도 한 그런 분이 그 이원도 목사님하고 오세양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저는 오세양 선생님을 대장님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그럴 만한 게 다 그렇게 만들어서 진짜 글씨도 나이 들면 잘 이렇게 쬐그만하면 잘 안 읽고 싶고 안 읽혀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글씨로 해서 책을 만들어서 그 마을에서 사회복지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거를 정말 알지 못하는 그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 공부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게 법을 알려주고, 뭐, 유엔에서는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것을 심지어는 또 제가 그 봉사하면서 보니까 거기 꿈터에 있는 책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 약대동에서 새로운 가정지원 센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오늘 예, 삶 전체를 마치 보는 듯한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교회 말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얼른 컨디션 회복하세요. 네, 제가 저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보통 교과서적인 오늘 표현하신 것 중에 교과서적인 텍스트 밖의 세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제가 잘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 강의 과목의 제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복지라는 그게 있고 지역사회 복지가 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을 복지사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텍스트에 들어가 있던 말던 상관없이 마을 복지사라는 말을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마을을 다시 살리려고 이제 노력하시는 지역의 지도자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지역 복지사란 말은 좀 추상적이고, 이렇게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데, 마을 복지사 하면은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이게 그 관계 중심이라는 거가 언어 자체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마을 일로 와. 복지사라는 것을 앞으로 간다. 계속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아지랑 싸움. 네, 그러면은 혹시 다른 뭐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이혼도 저도 한 목사님. 말씀,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심어지 막사입니다. 부천에, 그, 좀 사모님 그 말씀 듣고 제가 제일 이제, 좀 이게, 마음이 이제 좀, 울림이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그 공부 학습 이전에 평생교육이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뭐 복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놀아주는 거, 그분들의 목소리를 근데 그냥 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분들 직접 이야기하고 직접 말하게 행동하게 하고 놀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옥시영 스님께서 이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참 함께 하신 부분이 참 감동이 되고 예수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마을 대학을 하든 또 마을 복지를 하든 또그 중심에는 진짜 함께 하고 함께 어 최종적으로 함께 노는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마음에 두고 이렇게 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혼도 목사님은 네. 아니, 뭐 없으신가요? 저는 네. 광고, 뭐 또 들으니까 룸메이트지만은 또 여러 가지 못 보던 면을 이렇게 해서 제가 기록으로 잘 남겼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요런 지금 전통이나 요런 역사는 좀 다시 보기 쉽지 않은 건데 제가 이제 녹화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시대들은 이제 지금 끝나가는데 이런 그 기록들 그리고 지금 요렇게 마을 단위로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임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놀랐고 오늘 또 도영인 교수까지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네요. 이 인원도 이게 지금 이 책 읽기 모임이라는 거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남은 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졸업 여행이나 뭐 졸업 이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임주환 교수님이 굉장히 바쁘고 전국으로 다녀가지고 우리 일하는 예수회 이제 예장에서는 일하는 예수회 수련회가 있어서 저랑 임주환 교수가 가가지고 돌봄에 대해서 발표해가지고 돌봄 선언문이 나왔거든요. 오늘 임종환 교수님 농어촌 교회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의 주제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하여튼 부촌이나 우리 모임들은 이런 거 가지고 책을 읽고 구체적으로 토론하는 모임이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부촌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부촌 쪽은 요거에서 지금 부천에서 모인 사람 중심으로 마을대학으로 이제 갈 준비를 하고요. 그러니까 도영인 교수 같은 경우는 제주도 마을대학
그거 할 때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식사 모임을 하려고 해서 제가 보기에 임종환 교수님 그거 모임 끝난 다음에 그 우리 이 부천 팀들은 그 식사 모임 할 거고 졸업여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그때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후보군이 무주가 있고 제주도가 있고 또 심어준 박사는 경주 자기네 쪽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는 여기 한혜정 선생님 같은 젊은 주부님들은 애기 지금 막 데리고 픽업 하면서 이거를 듣고 그래가지고 말을 전부 끄시고 하는데 하여튼 그건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무주나 제주도 뭐 이런 거 네트워크된 것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요번에 못 가더라도 뭐 트립티나 이런데 언제든지 새롭게 기획해서 이런 만남도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바람을 좀 갖고 마지막 시간 끝난 다음에 일단은 부천팀은 모여서 마을대학 가는 거 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졸업여행 같은 거를 요번에 할 건지 아니면 다음 기회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토론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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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언제 한번 봬요. 빨리 와요. 알았어요. 도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빨리 가야 되겠네. 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